동거관계를 부부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교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세계중화권교회 한국컨퍼런스 OCCK 성회가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폭우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빠른 복구로 예배가 회복되려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순창 총회장이 총회 소속 여성 총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성 총대들은 한국교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총대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6.25 전쟁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근 법안 반대 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며 국회에 접수됐는데요. 이토록 반대가 거센 이유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전통적인 가족, 즉 혈연이나 남녀의 혼인을 전제로 합니다. 때문에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과 함께 사는 동거 관계에선 응급 상황 시의 대리 결정이나 가족 돌봄 휴직과 같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사회 변화에 따라 비친족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국회에선 이들에게 혼인 관계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두 차례 걸쳐 발의한 일명 생활동반자법입니다. 하지만 법안 공개 이후 사회 전반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의 대상을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 등으로 정의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 간의 결합 역시 정식 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기준으로 세워진 기존의 가족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법안이란 주장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률안이고 생활동반자법 하나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교계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교계단체들은 사실혼 관계나 1인 가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표면적인 취지와 달리 법안이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선 동성혼 합법화에 앞서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법안들이 선제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 법안 찬성 측에선 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 꾸준한 출산율 증가가 나타났다며 법안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지만 교계를 포함한 반대 측은 아동의 인권을 고려할 때 이같이 동성 커플과 혼외 출산율이 늘어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생활동반자법 다음 단계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혼외 출산율은 늘겠지만 생활동반자 관계가 해소될 시에 남겨질 그런 아이들은 매우 불안정한 환경, 양육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단체들이 추진한 생활동반자법 반대 청원은 지난 21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뚜렷한 가운데 단체들은 입법 저지를 위해 계속해서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전 세계 중화권 성도들이 3년 만에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모였습니다. 제32회 OCCK 성회에 참여한 인원만 1,300명. 참석자들은 중화권 교회 부흥과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에서 온 1,3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합니다. 강대상 앞에 나가 춤을 추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세계 중화권 교회 한국 컨퍼런스 OCCK 성회 현장입니다. I think I'm really happy at this conference and I really want to let the God to tell me something about my life.
이날 복이 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한국 OCCK 중화사역본부 이영훈 총재는 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성회가 부흥과 회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잊은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오살리기 동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과거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벌써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32회째 열린 이번 성회는 중화권 복음화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0년 전 2%에 불과했던 대만 복음화율은 현재 10%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아시아 교회의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란 기대를 품게 됐다고 말합니다. 他们在过去其实比较少知道访韩盛会有这样的一个平台，有这样的一个特会来聚集。我还是对美国的东岸能够有更多的牧者、更多的基督徒能够来韩国参加访韩盛会。我希望就是我和我的太太。 明年能够带我们的同工，带我们的牧师，能够来韩国经历圣灵的同在和充满。新的教会虽然过去3年的时间都在疫情当中，但是呢，我仍然相信教会是有盼望的。对于新竹来讲，这是一个发展非常好的地方。那但是也看到很多孤单的心灵，很多孤独的家庭，盼望他们也都能够遇见神。但是我相信，在神没有难成的事。 성회 참석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새 시대 새 기름 부으심 새 그릇이란 주제로 금식기도 성령 대망회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성령 대망회와 주일 예배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이번 장마는 평년 2배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해 극한호우로 불립니다. 그런 만큼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폭우 피해는 교회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주로 장마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작은 교회나 고령의 목회자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들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교회들은 빠른 복구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굿TV에 알려왔습니다. 보도에 장현우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를 겪기 전과 후에 이산제일교회 앞 개울 모습입니다. 해당 교회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비가 오자 산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건물 바로 앞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산제일교회는 누적 강수량이 232mm로 집계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영주시에 위치해 있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산제일교회 김순분 담임 목사는 굿TV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산 쪽으로 3군데가 무너졌어요. 사택 뒤에 무너지고 또 마당 쪽으로 또 무너지고 또 교회 뒤쪽으로 무너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편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일어난 곳 근처의 궁평 성결교회도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찬 물을 5명의 교회 성도들이 대야가 가득 찰 정도로 퍼낸 만큼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궁평 성결교회 조재훈 담임 목사는 미호천 범람으로 교회 반지하층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교회까지도 이제 지하에 물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큰 건 이제 지하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 예배 드리던 그 장소뿐만 아니라 각 방마다 판넬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데 다 물이 스며서 이제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강남교회는 건물 1층 전체가 빗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오전 8시쯤부터 빗물이 교회 내부에 침투했는데 오후 4시쯤에 가까스로 빠졌지만 이미 망가진 교회 가구들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교회 내부의 천장은 내려앉았고 그 틈으로 전선이 노출되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눈앞에서 겪은 순복음 강남교회 이재원 담임 목사는 피해를 복구하려면 1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물에 잠겼던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도 건지게 나올 때 이제 자원봉사들이 와서 청소하고 나왔는데 그 순복음 강남교회 간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14개의 교회가 굿TV의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굿TV는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을 통해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2주간 모인 후원 금액은 폭우 피해 교회들의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정기총회가 9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총대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총회장 초청으로 진행된 여성 총대 간담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고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나가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장세인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순창 총회장 초청으로 여성 총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목사와 장로 중 노회의 대표로 총회에 참석해 교단의 안건을 논의할 자격이 주어지는 총회 대의원. 이번 제108회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는 전체 1,500명 규모입니다. 이 중 41명의 여성 총대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1997년 3명의 여성 총대가 처음 참석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2023년 올해는 우리 교단이 여성 안수를 처음으로 허락하신 이후 29년을 맞이하게 되고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교단 내에 양성 평등 의식이 많이 확산되었고 여성 리더십을 양성하고 또한 남성 중심의 모든 문화와 의식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총대 중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2.7%에 불과합니다. 69개 노회 중 절반에 못 미치는 33개의 노회에서만 여성 총대들을 파송했습니다. 뭘 하려도 여성이라. 항상 남성이 먼저 성경에서는 남녀 평등으로 얘기하지만 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그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있는 목회자고 장로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성교인 전체 비율인 57%를 대표하기에 2%는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총회에 2만 명이 넘는 목사 가운데 여성 목사는 2천여 명, 여성 장로를 합해도 3천 명대에 불과합니다. 여성 총대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으로 역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여성 총대 숫자가 대단히 적은 상황에서 우리는 수많은 다른 여성들을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국가, 인종, 성별, 세대, 종교 간의 수많은 갈등이 양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여성들의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창 총회장은 한자리에 모인 여성 총대들을 향해 여성사사 드보라처럼 헌신적인 리더십을 통해 한국교회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눈물 나는 삶들을 살아 한국을 일으켰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 집사님 새벽제단 쌓고 애기 둘러 업고 엎드려 기도하고 공장에 가서 일해서 11조하고 눈물을 흘려서 이루어진 줄로 저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여성 총대 10% 의무 할당제를 추진하는 등 교회 내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원승재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여 명이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이날 유엔 기념공원 홍보위원인 원승재 목사는 참전용사 70명에게 평화의 돌과 홍삼차, 타올,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기념 메달을 선물로 제공하고 이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온 참전용사 3가정의 가족을 만나 전쟁 당시 실종된 전후의 추모비에 헌화하는 가족들을 위해 추모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와 신학과 경배찬양학과가 2023 JJ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호남 지역 교회 47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한 가운데 연합 캠프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선 지역 목회자 특강, CCM 가수들의 특별 공연, 전주대 워십팀 합동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너무 많이 지금 쇠락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서 이 전주대학교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지역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섬길 수 있을까 교회에서 이 수련회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주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총장님의 굉장한 의지가 있어서 신학과 경배찬양학과 김장순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캠프를 통해 인생의 가치가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교회들을 위한 섬김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무조정실이 28일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의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부터 26일 오송 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궁평 2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확장 공사로 주변에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관리 부실 등을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사전에 미호강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 조치하지 않은 점, 침수 당일 총 10차례의 신고와 경고를 받고도 대처하지 않은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 역시 사고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게 직위 해제 등의 인사조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28일 국방과학연구소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미지 시료 검사 결과 위험물질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미지 시료 검사는 성분이 불분명한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지 확인하는 검사로 위험 요소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테러 연관성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우편물이 상품평을 조작하기 위해 무작위 배송을 하는 브러싱 스캠이라고 판단하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27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3,604건이 접수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병원성 비브리오 유행 예측 조사 결과 지난 17일 주전 몽돌 해변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해수온도 18도 이상에서 활성도가 높아지며 여름철에 해수와 갯벌, 어패류 등에서 주로 검출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급성 발열과 오한,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높은 치사율을 보여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휴가철을 앞두고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균이 나오며 주변 횟집 등 식품 적객업소 점검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흰우유와 발효유 등 음용유에 사용되는 원유의 기본 가격이 리터당 88원 오릅니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27일 11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음용유용 원유는 리터당 88원 오른 1,084원, 가공유용 원유는 리터당 87원 올린 887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농진흥회는 다음 달 10일 이사회를 열고 소위원회 합의 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원유값 인상 시기는 10월 1일부터입니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 2013년 원유 가격 연동제 도입 후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유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밀크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2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 무기 소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 조치를 막았다며 러시아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지키는데 얼마나 위해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직접 설명한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가족들이 그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킹 이병의 삼촌 마이런 게이츠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을 위해 싸우려고 입대했다며 군은 그가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6년 북한 관광 중 억류됐었던 오토 원비어의 가족으로부터 조언받고 있다며 내 조카가 식물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공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킹이병은 지난 18일 JSA를 통해 자진 월북했으며 미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 당국이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각 지역 사무소에 남성 간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모은 우선 그룹을 대상으로 엠폭스 예방교육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본토의 엠폭스 신규 감염 사례는 1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예방센터의 스궈칭 위생응급센터 부주임은 지난달 신규 감염된 106명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이들 중 101명이 남성 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96명은 발병 21일 전에 동성 간 성접촉 이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이현의 다카하마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28일 12년 만에 재가동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 12년 넘게 운전이 정지됐으나 일본 당국이 운전기간 연장을 승인하며 28일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핵분열 반응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거친 뒤 8월 2일 발전과 송전을 시작합니다. 다카하마 1호기는 1974년 11월 운전을 시작했으며 개시 기준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 시설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 속에 햇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특보의 기준을 넘나들겠고요. 높은 습도와 강한 자외선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더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일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제주는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내내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때때로 내리는 소나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늘려 건강 챙기는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